안녕하세요. 얼른더 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AI 칩의 스타트업 그룹을 갖다가 자산 200억 달러 인수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인공지능 워크로드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구글의 텐스 처리 장치, 즉 TPU 이런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가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 9월에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69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그룹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비독점의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설명되면서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엔비디아에 합류할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결론적으로 봐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TPU까지 하겠다. 자, 그 양심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일단 그룹의 인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룹의 홈페이지에 와 있으면은 그룹과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추론의 가속화를 위해서 비독점 추론 기술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계약은 고성능 저비용 추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양사의 공동 목표를 반영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룹 클라우드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운영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던 사람들 본다면 블랙로트도 있고 삼성도 있고 시스코도 있죠. 그 다음에 알티미라든지 1789 캐피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들어가 있고 삼성도 들어가 있고 블랙로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자, 결론은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전부 다가 누구를 투자하냐? 엔비디아에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인수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역대 최대 인수 자체가 2019년도에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업체인 멜라녹스 여기에 한 70억 달러 인수한 것이었는데 요번에 200억 달러를 갖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젠슨 왕 자체가 조금 위협도 느낄 수 있고 TPU라든지 이런 것들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자기가 다 통합하겠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겠다. 칩 자체를. 자,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 상당히 중요한 투자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12월 말 기준에서 엔비디아의 현금이라든지 단기 투자 자산 606억 달러다. 2023년도 초에 133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게 지금 저지연 프로세서를 갖다 엔비디아 AI 팩토리의 아키텍처에 통합하면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더 광범위한 AI 추론, 그 다음에 실시간의 워크로드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엔비디아는 보유 현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칩 스타트업과 더 넓은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갖다 확대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크로스오라든지 AI 모델의 개발사인 코이어 이런 데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코이업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오픈AI에 대해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을 갖다가 오픈AI는 한 10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아직 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돈을 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일단은 키워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그룹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현 관련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AI 가속기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올해 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비스는 엔비디아 인수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 그룹은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구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이 5억 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 없죠. 돈을 벌고 있는데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억 달러 이상을 주고 샀다는 말은 12배 이상의 PS 레이쇼를 줬다. 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받고 팔았다. 적극적인 젠슨 왕의 구애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고. 자, 그룹은 또 로스를 포함한 전직 에너지 엔지니어 그룹에 의해서 2016년도에 설립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구글의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로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TPU가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인데 일부 기업에서는 엔비디아 대체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돈을 많이 주고 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제 젠스당이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잭슨의 핵심 테마 즉 워크로드를 갖다가 최적화된 엔진에 분산시킨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하나의 원활한 시스템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CPU는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겠고 전체적인 지휘, 그 다음에 GPU는 학습이라든지 유연한 추론, DPU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스토리지 IO라든지 이런 것들 격리, 그 다음에 XPU 이런 것들이 그룹이죠. 뭐 어디다 갖다 놔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관된 저지연의 토큰 스트리밍을 위한 실시간 추론을 담당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의 패브릭,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엔비디아를 갖다가 경쟁하기 매우 어려운 진정한 플랫폼의 강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일단 하나로 딱 묶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라든지 리퀘스트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앱이라든지 에이전트, 유저, 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라든지 인터넷 데이터 이런 게 CPU에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플레인이 되겠고, 자, 그것 따라 준비하는 단계가 아무래도 토큰화 한다든지 인덱싱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GPU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스라든지 엔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두 가지 단계. 그다음 마찬가지로 GPU는 아무 트레인도 할 수가 있고 서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고, 자 DPU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무브 시큐리티가 엔진이 포함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SFT라든지 RL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서 트레인이라든지 파인 튠을 한다. 그다음에 인프런스는 에이직이죠. 에이직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서버에 인프런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토큰의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뭐 QPU까지 더해질 수도 있다. QPU는 뭐 양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에이직하고 양자까지 다 같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스페셜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내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이 들어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 자기가 이 엔진을 갖다 한 목에 즉 말해서 엔비디아 안에 다 묶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현재로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록의 실질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이라든지 콜센터에서 형성되는 내용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실시간 자만이 뜨겠고 코파일럿이 자동이 완성이 되면서 입력 중에서 사용자 경험 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상담 루프라든지 도구호출 그다음 트래핑의 급정 시에는 고객이 채팅이 된다. 그래서 쭉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들. 그래서 실시간에 튜저링의 고속 레인이 형성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 보조가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와 운영에 있어서 많은 급증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TPU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젠슨왕이 탐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해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 거기다 제미나이가 어떻게 지금 오픈AI를 킬할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비용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미나이 성장 마루는 오픈AI를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를 갖다가 AI 팩토리라든지 GPU와의 고대역폭 인터커넥터, 성숙한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토큰당의 비용을 낮추는 대량 처리 능력, 이런 것들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모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GPU는 데이터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땐 2분의 대역폭이라든지 클러스터 중간 부분의 처리량, 그리고 전체 리듀스와 같은 집단 통신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TPU와 같은 기타 애플리케이션별의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은 소규모 작업에는 적합하지만은 포드 경계라든지 대역폭 제약으로 인해서 최첨단 규모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작은 거 있죠. 그래서 에이직 같은 경우는 작은 거는 가능한데 큰 거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코버스 있죠. 칩온, 웨이폰, 기판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패키징의 병목 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엔비디아는 2015년에 652개에서 2017년에 1550개로서 1550개로서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60% 이상을 사전에 예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GB300 같은 경우는 GB200에서 원활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베라루빈 역시도 학습과 출원에 모두 그런 그때 비용의 곡선을 재설정하는 차세도 솔루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글의 문제는 역시나 당이당 경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구글의 문제가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검색은 매우 저렴한데 5에서 5번, 5에서 10번 정도 대화가 오가는 챗봇 세션은 100배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즉 가격에서 경쟁력이 안 된다는 것들 또한 전체 검색의 수익이 60에서 70%가 10에서 20%의 검색어에서 발생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AI 답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뢰라든지 가격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AI는 품질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구독이라든지 API 더 높은 사용자의 참여 시간 그리고 월간 활성의 사용자 MAU 이런 것들의 수보다 소비자 기업의 비율이 60에서 40% 가까운 비율을 통해서 이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단은 제미나이가 지금 오픈AI를 죽이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댄슨왕이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냉혹한 현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진실적으로 독특함 자체, 스마트 자체는 결론적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월스리스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할 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AI 자체가 아무래도 IQ를 갖다 상품화할 때, 자, 그럴 때 단 하나의 인간의 기술 자체 있죠. 자, 그거 자체가 남는데, 저 희소하게 남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다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젠슨 왕 자체가 아무래도 캠브리지 유니언에서 말했던 지능은 곧 상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채용업계에서 똑똑함을 희소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빠른 기억력, 그다음 깔끔한 문제 능력 이런 것들이 최고 인재 외에는 대량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AI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이런 게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AI는 모든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가치는 모호하게 정의된 업무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게 정의된 업무가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업무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 이런 것들은 AI고 모호하게 정의된 업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도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 이런 것들은 뭐 차트라든지 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 것들, 뭐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는 AI 영역이 되겠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인간의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AI가 잘 돼야만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날아갈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성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2025년도 1분기와 2025년도 3분기를 갖다가 지금 비교해 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2030년도가 되면은 174빌리언 정도 예측을 했는데, 2030년도에는 200빌리언까지도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2분기 만에 아무래도 매출의 증가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에는 13빌리언이 똑같습니다. 그렇다가 2020년도에는 30빌리언, 29에서 한 2빌리언 정도 늘어나고 여기는 54빌리언에서 6빌리언이 더 늘어난다.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AI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매출의 증대가 프로젝션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챗GPT가 있다. 그 다음 새로운 프로덕트가 있다.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프리로 이용하고 있는 챗GPT도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챗GPT 30년도 되면 여기가 한 2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한 100빌리언 가까이 한 70빌리언 가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챗GPT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들. 그 다음 API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뉴 프로덕트 있죠. 그 자체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두 가지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출의 증가가 더 늘어난다. 자, 그래서 오픈AI 매출의 증가가 늘어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 거 있죠. 그것이 7.55 정도 되고 있고 EPS가 그 다음에 2028년도가 9.68 정도 되고 있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섹터 평균 보시면 24.51배수 정도 되고 있죠. 뭐 5년치 평균은 45배수까지 가고 있는데 그건 못 주더라도 24배수, 뭐 25배수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25배수까지는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7.5 정도 되고 있죠. 7.5에다가 25배수를 주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188불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거 자체가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2020년도에 이 정도의 아무래도 가격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2020년도 한 중후반으로 가면은 2028년도 걸 땡겨올 수 있으니까, 2028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9.68이죠. 9.68에다가 25배수 정도를 해주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적어도 242불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가격 안에서 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요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180불대 밑에 좀 잡으셔서 들고 가신다면 주가는 또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60불대 있죠. 170불대는 약간 깼는데 160불대는 일단 지켜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로 인해서 일단 쌍바닥이 나와 있는 상태 있죠. 쌍바닥이 나왔고, 이제 추세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하락의 추세됐던 것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없어지고 있고, 이제부터는 좀 상승의 추세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눌릴 때, 이런 것들이 좀 눌렸다가 들어갈 때가 아니긴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자, 그럴 때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 아무래도 또 많은 수익이 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